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웹서비스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기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네버 노멀 시대의 리더십, 즉 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리더십에 대해 두 분의 리더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키노트에서 엔터프라이즈 스트래터지스트인 필 르브론이 새로운 시대를 맞는 새로운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AWS의 CEO인 앤디 제시는 최근 2년간의 리인벤트 기조 연설을 통해서 비즈니스 재창조와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서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즉,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데 있어 리더십에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조직의 큰 규모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LG전자의 김동욱 전무님과 KT의 신수정 부문장님을 모시고 격변하는 시대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그에 따른 IT 및 데이터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로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김동욱 전무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LG전자 김동욱입니다. 저는 DXT 센터라는 곳을 맡고 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센터의 약자입니다. 저희 센터 예전 이름은 클라우드 센터였고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시대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맞춰가지고 LG전자 내에서 빠르게 적용해보고 유관 부서와 협업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서비스로 보면 띵큐 앱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개발을 맡고 있고요. 전반적인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그러면 신수정 부문장님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신수정이라고 합니다. KT 엔터프라이즈는 KT의 B2B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매출이 지금 4조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KT를 통신회사로 알고 있는데 저희 수주의 약 70%가 I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션은 기업 고객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파트너이자 이네이블러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제가 KT 엔터프라이즈를 맡기 전에는요, KT에서 CIO, CDO로서 5년간 역할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KT 내부의 IT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네버 노멀 시대의 리더십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모두가 겪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을 되돌아보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핵심에는 우리 기업의 고객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과의 접점에서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자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러한 맥락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방금 신수정 부문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T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요. KT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많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할 때 좀 기술적 요소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이제 AI 기술을 쓰는 것이다, 또는 뭐 빅데이터 기술을 쓰는 것이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이러한 디지털을 활용해서 결국은 비즈니스를 변환시키거나 또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거나 또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KT 내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끈 경험 기반으로 해서 한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기존의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들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했어요. 비즈니스를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고요. 그런 다음에 그 요구사항을 디지털 부서나 IT 부서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IT 부서에서 그 서비스들을 만들거나 또는 협력사에게 또 그 서비스들을 개발하도록 요청하는 이러한 구조였어요. 이러한 구조로 되다 보니까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속도가 늦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우리 IT 직원이 800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 직원, 디지털 직원들을 전체 디자인 싱킹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즈 데브옵스, 애자일 방법론들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면 비즈니스 부서와 IT 디지털 부서가
같이 모여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같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MVP를 만들고 애자일 실행들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기반 IT 디지털 인프라를 좀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전부터는 우리가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모든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자라는 것을 했고요. 한 2년 전부터는 클라우드 퍼스트를 클라우드 머스트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그냥 머스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우리가 서비스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KT는 굉장히 사일로된 방식으로 IT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 요구사항들이 나오면 시스템 하나 개발하고 또 시스템 하나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사일로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1년에 약 1000여 개의 서비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자동차의 모듈처럼 모듈화를 하고 API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들을 쌓은 것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들을 우리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업무에 적용했는데요.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희 KT가 콜센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큽니다. 저희 콜센터의 만석 규모거든요. 이러한 만석 규모의 콜센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만들었냐면은 AI 어시스턴트라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콜센터에서 고객이 이제 전화를 걸면은 고객 자신을 인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뭐 주소가 뭐 어디예요? 뭐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고객의 목소리를 가지고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목소리가 들리면은 이분이 홍길동이시구나 라고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은 고객과 대화하는 모든 것을 AI SDT가 실시간으로 다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이 다 끝나면은요, 이걸 AI가 서머리를 자동적으로 해줘요. 옛날에는 이것을 상담원이 다 수동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AI를 써서 콜센터를 혁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PA 부분도 저희가 이제 상당 부분 적용을 했습니다. RPA와 챗봇을 우리의 전표 처리라든지 복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 부분 적용을 해서요. 67,000시간의 시간을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디지털 변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력입니다. AI 인력, 클라우드 인력, 소프트웨어 인력 이런 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성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기술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요 AI 인력 100명, 클라우드 인력 100명을 자원을 받아서 1년 동안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키고 공동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럼으로써 인력들을 우리가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 KT 내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놨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초점으로 했던 것은 고객에 대한 빠른 대응, 애자일한 대응,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한 걸음 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비즈 데브옵스라는 개념이 되게 이제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비즈니스와 IT가 가깝게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애자일이라는 방식을 적용을 한다든지 클라우드나 머신러닝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조직에 대한 고민들, 새로운 학습 혹은 이제 새로운 인력들의 양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리더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애자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익숙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변화해야 되는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리더들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최고 리더들이 여기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디지털 기술을 이해를 하고 이 디지털 기술로 고객의 업무들을 혁신할 수 있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탑다운과 바텀업이 같이 융합이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는 직원들이 동기는 있어요. 나도 변해봐야지.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봐야지. 근데 문제는 동기는 있는데 역량이 없습니다. 근데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턱걸이를 하고는 싶지만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훈련과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몇십 명의 직원들을 페어 투 페어 프로그래밍 코스에 보내서 공동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애자일 코치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면서 애자일 코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한 1년여간은요 거의 매주간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들을 향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역량들이 향상이 되니까 조금씩 자신감이 있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조그맣게 개발을 한번 해본 거죠. 그거를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파트너가 도와주거나 코치가 도와줘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점점 얻게 된 겁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지만은 같이 해보니까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자신감을 얻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스몰 스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리더들이요 금방 될 걸 생각을 해요. 뭔가 우리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옮기면은 갑자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journey라고 생각을 합니다. journey에서 중요한 거는 스몰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을 출발하면서요 이러한 성공 경험을 직원들에게 쌓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어떤 걸 많이 했냐면요 IT 트랜스포메이션 데이, 애자일 데이 이런 데이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트랜스포메이션 된 작은 사례라도 공유하고 발표하게 만들었습니다. 애자일 실행을 하게 하는 작은 사례를 공유하고 발표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부밍해주고 상도 주고 공유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하자면은 첫 번째는 리더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직원들,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세 번째는 스몰 스타트, 성공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서 직원들이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장님. 정리해보면 가장 중요하게 드셨던 부분은 역시 리더의 의지,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애자일 혹은 이제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문화,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학습, 교육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었을 때 조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시각을 잠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부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도 클라우드라는 용어가 나오긴 했지만 조금 더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히벨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주요 기술로 클라우드, 머신러닝, IoT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김동욱 전무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이미 띵큐와 같은 서비스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계신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도구로서 클라우드를 활용할 때 어떠한 점들을 고려하셨는지, 특히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시점에 어떠한 것들을
고려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부문장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은 클라우드와 저조차도 클라우드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별개의 토픽, 그냥 약간의 관련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게 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쓸 수 있는 도구가 클라우드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LG전자에는 인베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할 수준에 정말 훌륭한 분이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서버 사이드 소프트웨어 인력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을 돌이켜보면 예전에 무슨 게임이라든지 대규모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은 네트워크 서버 프로그래머였거든요. 지금 세상에도 여전히 우리가 그런 인력이 직접 필요했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서비스 못 만들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 AWS IoT와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과거에는 코어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했던 기능들을 AWS 기능을 이용하고 저희는 그 위에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저희 같은 회사의 전환이 가능해졌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은 대단히 유의한 점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나름 고민은 있죠. 워낙 그 기반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파스라고 가져다 쓰긴 하는데 내용을 하나도 모를 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줬던 거는 좋고 훌륭한 기능을 쓰더라도 내용을 적어도 이해는 하자.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가 제품을 전 세계 여러 국가에 팔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는 AWS 인프라가 닿지 않거나 국가 레귤레이션 때문에 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불 저희가 직접 서버를 넣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AWS IoT 기능을 쓰지 못하는 국가에는 저희가 MQTT 서버 직접 넣어야 되거든요. 쓸 때 쓰더라도 이해하고 쓰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됐던 게 좀 중점을 뒀던 거고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또 다른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 개발할 때 그 클라우드 중립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특정 클라우드의 네이티브 피처를 충분히 쓸 거냐. 근데 좋고 훌륭한 걸 아는데 괜히 겁내서 나중에 락인 됐을 때 어떻게 할까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저희가 어디까지 고민해야 되지 사실은 그 고민을 실제로 했었고요. 지금은 그런 고민 없이 fully utilize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도 좋은 걸 쓸 때 쓰더라도 내용을 알고 쓰니까 혹시 저희가 인프라를 변경하거나 했을 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능을 쓰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반 기술을 놓치지는 않고 효율적이고 숙련되고 그리고 확장성이 뛰어난 AWS의 기능들을 온전히 사용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전문님,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의 리더십,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IT 자원을 조직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의 역할, 이런 것들은 어떤 걸까요? 네, 저는 회사에서 저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의 리더십도 중요한데 그 리더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보안이라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큰 장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소중한 자원을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에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곳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5, 6년 정도 전에 이제 저희는 디지털 전환 그리고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이제 꽤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인식 자체가 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내부에서 조금씩 해서 성과를 보이고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서 그 벽을 넘었다고 생각하고요. 기술 개발이나 기획, 실제 운영 관점에서는 꽤 많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꽤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CAPEX니 OPEX니 하는 말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 1년 단위의 그 사용량을 예측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에 따른 버짓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클라우드 시대는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고객과 소통하는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회사에서도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런 리소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그 점의 변환이 많이 벌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고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IT 인력의 내재화인데요. 사실은 IT 인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 인력이 사용하는 리소스가 온프레미면 어쩌고 클라우드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요. 우리가 클라우드로 가자고 하는 게 다만 기저에 깔린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자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력의 내재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은 여력이 되지 않는 회사는 일정 부분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고
왜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팔로우해야 되는 인력 내재화, 아마 이런 부분이 그 지금 클라우드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이고 회사의 그 탑 매니지먼트들과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안, 그리고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의 내재화 부분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아까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면서 클라우드, IoT, 데이터 분석 이런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띵큐라는 서비스에 좀 더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띵큐라는 서비스를 조금 더 자세히, 특히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띵큐가 사실은 좀 혼동스러워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품 브랜드에 사용되기도 하고 서비스 이름이기도 하고 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실 내부에서는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가 너무 정리 못하고 고객들을 헷갈리게 하는 건가?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이고 앱이고 서비스고 다 고객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고민하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앱과 서비스가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 활용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것은 저희가 고객을 이해하고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데이터 분석 자체가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에어컨 사용량을 가지고 고객이 새롭게 느끼게 하는 것들은 definitely 새로운 서비스의 영역이잖아요. 그런 방면으로 그 클라우드 시대에 걸맞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 띵큐의 가장 큰 방향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저희들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그리고 여러 개 많지 않은 회사들을 위해서는 AIoT 보드들을 만들어 가지고 AWS와 함께 작업을 했던 그 내용으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띵큐 서비스나 아까 언급해 주신 AIoT 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 팀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분들도 네.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셔서 저한테도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클라우드, IoT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전무님께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기업들이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수정 부부장님, 예. 아까 KT가 다른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네이블러이자 파트너로서 갖고 계신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KT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비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KT가 첫 번째로 IDC에서 이제 최고의 강자입니다. 대한민국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 센터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 분야에서는 확고한 1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토종 클라우드의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IDC와 클라우드를 엮은 서비스도 내고 이러한 부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고객들은 AWS 그러한 PaaS라든지 SaaS 플랫폼을 쓰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희 IDC의 서비스와 또 아마존의 서비스를 연결하려는 그러한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저희 IDC, 저희 클라우드와 아마존의 그러한 서비스를 같이 묶어서 제공하는 그러한 방식의 서비스들을 지금 아마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게 저희가 미션이거든요. 고객의 디지털 이네이블러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필요한 환경들을 다양하게 묶어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IDC, 저희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AWS의 클라우드를 같이 묶어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5G MEC 분야에서도 지금 아마존과 같이 협력을 해서 뭔가 모델을 만들어 보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문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KT가 점점 텔코 기업이라기보다는 디지털 기업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한 디지털 기업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첫 번째는 저희 회사 내부가 완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KT가 이미 디지털 기업이긴 하지만은
저희도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 데브옵스 조직을 만든다든지 또 그러한 애자일 플랫폼을 만들고 이러한 애자일 문화를 정착하고 실행한다든지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 비즈니스에 접목을 시켜서 훌륭한 레퍼런스를 만든다든지 또 AI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기업에게 하나의 모델과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저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디지털 부분을 상당 부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희 수주의 상당 부분이 통신 사업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수주의 65에서 70%가 사실은 지금 디지털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변환의 요구사항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량과 조직을 급속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에게 필요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일반 SI 업체나 IT 업체가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AI, IoT 다양한 것들을 묶어서 고객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서 고객의 사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를 위해서 제휴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이제 KT 이미지 하면은 혼자서 뭔가를 많이 하는 조직 이렇게 좀 인식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완전히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회사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또 벤처 회사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에코 생태계를 통해서 고객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문화와 또 그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가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이네이블러이자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기술들에 투자를 하거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클라우드로 접근해 갈 때 이 부분을 투자 혹은 최적화의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클라우드에서의 비용 최적화에 관련된 피놉스라는 데브옵스와 비슷한 그렇지만 비용에 대한 애자일을 가져가는 새로운 개념이 회자되고 있기도 한데요. 김동욱 전무님, 클라우드에서의 비용 구조 및 최적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비용은 사실은 저는 좀 재미없어 했어요. 그냥 싼 곳 찾아서 찾아 돌아가면 되는 건가라고 약간 낮게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좀 스스로 좀 느낀 바가 있어 공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 서버리스인데요. 처음에는 어떤 서비스든 얼마나 잘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 같은 회사는 국가 단위를 저희가 골라서 어떤 국가는 서비스를 내고 안 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전 세계로 다 팔리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부득불 다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역별 거점으로 몇 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중화해야죠. 디벨로퍼 서버 만들어야죠. QA 서버 따로 가야죠. 아무리 간단한 기능 하나 하더라도 수십 대 서버군이 그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잘 될 걸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가죠. 근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기 그런 투자하는 건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때 저희에게 원래 그런 용도는 아니었으나 하다 보니까 서버리스가 그때 너무나 잘 맞더라고요. 일단 시작은 서버리스로 시작을 할 때 그때 어떤 점이 제일 중요했냐면 사업 부서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가 정말 잘 못 만들어서 유저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비용도 거의 없다 라는 점에서 사업적 의사결정을 할 때 초기 투자에 대한 실패 비용을 거의 제로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의사결정의 수많은 변수들 중에 하나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이니까 저는 굉장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도움을 IT 부서에서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라고 봤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서비스가 잘 돼간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최적화를 봤을 때 서버리스보다는 정규 서버가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EC2 레귤러 서버로 도입을 하고 그때 고민은 뭐였냐면 혹시 그 전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중으로 중복 투자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실력도 많이 향상되고 이제 개발 방식이 전과는 달리 쿠버네티스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버리스에서 정규 서버로 전환 비용이 그닥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성공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미래가 예측된다라고 하면 RI 같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옵티마이즈를 하거든요. 보통의 IT는 비용으로만 비춰지기 십상인데, 회사에서 사업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형태의 IT 기법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었고 실제로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되게 좀 같이 공유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무님.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한테는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약간 시각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신수정 본부장님, KT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양한 국내외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KT의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역할, 아까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네이블러 혹은 파트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KT 엔터프라이즈 광고로 나온 건데요. 제주도 CITS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ITS는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제주도의 300km에다가요. 그 도로에 차량과 도로 간의 모든 통신들을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디지털 도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가 주행하다가 위험물이 낙석한다, 이런 상황들을 월남을 받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 것들, 기후 정보, 또 온도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다 받게 됩니다. 또 이게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긴급 차량 우선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라든지 긴급 차량이 있었을 때요, 그 위치를 제주도의 ITS 관제센터로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그 관제센터에서요, 신호등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병이 걸린 사람들이, 환자가 그 신호들을 파란색으로다가 쭉 뚫린 그 도로로 해서 빠르게 후송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결합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통신도 있고요, IoT도 있고요, AI도 있고요, 빅데이터도 있고 또 관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많은 요소들을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KT는 이러한 유의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반적인 IT 회사나 SI 회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총체적인 큰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 혹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는 현장, 혹은 산업에서 일을 하는 현장 어느 부분에서든 적용이 될 수 있고, KT가 가진 핵심 디지털 역량들을 통해서 다양한 파트너의 특수한 그런 기능들을 합해서 고객들한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특히 IT 엔지니어로서 혹은 이제 클라우드 시대의 엔지니어로서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클라우드 시대의 엔지니어, 여기에 연관된 리더십,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동욱 전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피처를 얼마나 쓸 거냐, 아니면 약간 중립적으로 벗어날 거냐, 좀 관련이 된 이야기예요.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예전 엔지니어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 지식을 풀어냈는데, 지금은 검색 잘하고 레퍼런스 잘 찾고 좋은 패키지 잘 갖다 쓰는 게 잘하는 사람인가? 사실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혼동스러울 수 있거든요. 나의 역량이 뭐지? 혹시 내가 하는 이 정도는 나중에 기계가 다 잘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내용 같은 얘기인데요. 좋은 거 쓰더라도 저희가 이해하고 어떤 부분은 대체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희 LG전자의 서비스를 보면 제품들을 이제 네트워크에 갖다 붙이고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리포팅을 하죠. 그래야 기기 상태도 알 수 있고 저희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니까요.
기본적으로 스트림으로 들어온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들어옵니다.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전통적인 기업 그리고 그 AWS 안에서의 많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들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것이 범용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쓰는 거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저희가 직접 핸들링하는 게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 엔지니어들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안 쓰면 어떻게 돼? 라고 약간 놀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고 하면서 그 사이에서 사실은 클라우드 시대의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자신감과 역량을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약간 그 기술의 솔루션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컨트롤한다라고 할까요? 그러자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좀 좋은 개발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그 신수정 부문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다양한 정말 다양함, 삶의 현장 그리고 직장에서의 삶 그리고 이제 각 산업군에서의 그 도전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IT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행을 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AWS나 이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빠르게 이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 지식이나 기술을 놓지 네네. 않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리더십 인 더 네버 노멀이라는 주제로 KT의 신수정 부문장님과 LG전자의 김동욱 전무님을 모시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클라우드 활용, 그리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션이 많은 리더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